자, 43강 60회에 지난 시간 이론 시험에 이어서 기출 문제, 실무 시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관 확인 번호 77번으로 해서 여러분도 프로그램을 일단 실행을 해서 같이 한번 해보고요. 합격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35%. 자, 실무 시험에서는 어디서 어렵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뭐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사업자 등록증 이제 수정하는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 사업장 소재지를 한번 보세요. 서울시 서초구 과천대로 810대 있죠. 자, 근데 우리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250으로 수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250으로 수정하면 되고, 우편번호 없죠, 여기. 자, 거기 문제에 보면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그러니까 요것만 수정해서 이 자리에다 그냥 다 입력해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종목 가보면 지금 조명기구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문제지를 보면 컴퓨터 및 주변기기로 수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거 수정하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교하다 보면 자, 여기 서초 세무서로 돼 있죠. 주소가 용산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용산을 검색해서 엔터 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고치면 자, 이렇게 다 수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 이게 나왔는데 금액 하나씩. 자, 이거는 지금 문제지입니다. 문제지고 여러분들 그 실제 화면 자, 들어가서 보시면 자, 이게 화면입니다. 아직 수정 전입니다. 하나씩 비교하다 보면 받을 놈 270만 원 밑에 대손충당금이 이쪽 문제지. 대손충당금 27,000원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손충당금 27,000원. 자, 코드 번호는 111번 되겠죠? 받을 놈이 110번이니까 그 밑에 거머리 계정. 자, 바로 밑에 넣을 거니까 111번 해서 27,000원 넣어주면 되고요. 감가상각누계액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320만 원 돼 있는데 문제지를 보면 비품 감가상각누계액입니다. 자, 230만 원으로 요거를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예수금 78만 원 나와 있죠. 저기 프로그램 보면 자, 요거 문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87만 원으로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3개 고쳐주면 자, 6점짜리 되겠습니다. 자, 2번까지는 괜찮고요. 자, 수정한 겁니다. 대손충당금 넣었고요. 감가상각누계액 수정했고 예수금 78만 원, 87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 됐고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뭐 특이한 사항은 없어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신규 거래처인 그린 상사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오. 그래서 요거 신규 거래처 코드 3002번으로 해서 그린 상사 요거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뭐 요건 다 하시겠죠? 주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종목 유형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주소 구주소 입력할 때 요 양화로라고 나오면 이게 신주소인 거 알겠죠? 요즘 나오는 시험 문제들은 최근에 나온 것들은 전부 다 신주소입니다. 신주소로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문제에 보면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좋다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쫙 쳐버리세요. 한 줄에. 아랫줄 넘기지 말고 그냥 쫙 쳐버리세요.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입니다.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에, 자,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을 거래처별로 기록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3점인데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3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서 외상매출금 클릭하면 영동, 부광, 대한상사 있는데 요거는 다 맞아요. 대한상사가 문제죠. 자, 220만 원, 요거 200만 원으로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00만 원 돼 있죠 지금 프로그램에. 이걸 220만 원으로. 요거 200을 220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거래처 3개 중에 2개가 틀렸어요.
동네 오류 660대 있는데 160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대일 무역도 지금 100대 있는데 640으로. 아마 바꿔서 아마 입력한 것 같아요. 1월 상사 300만 원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수정해서 요 금액으로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거저 먹기 문제니까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고요. 자, 3개 수정됐고요. 자, 이제부터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7월 1일 전기에 취득한 업무용 자동차를 부광상사에 5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 중 200만 원 동전 발행 수표. 여기서 동점이다 하는 거는 부광상사가 발행한 타인 발행 수표 현금이 되는 거죠.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하다 처분하는 자동차의 취득 원가는 이 차량 운반구는 1,500만 원 주고 샀던 거고 지금까지 낡은 거 감가상각 누계액은 225만 원. 몇 년 안 쓴 거네요. 자, 우선 그러면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사라집니다. 처분했으니까 중고로 차량 운반구 1,500만 원. 자, 요 감가상각 누계액 없어져야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자, 얼마였어요? 225만 원. 자, 225만 원을 없애주고 그러면 요거 빼면 약분하면 나머지 금액이 받으면 본전치기인데 자, 5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대충 계산해봐도 이거 손해보고 판 거죠. 자, 많이 손해봤어요. 그래서 500만 원에 처분하고 200만 원 동전 발행 수표로 받았으니까 현금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에 200만 원 빼면 나머지가 300만 원이죠. 자,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되죠. 나머지 300만 원. 자, 이거 거래처 입력해야죠. 어디에요? 부광상사에. 자, 그리고 차변 합계, 대변 합계 해보면 그 차이가 바로 손해본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자, 나머지 금액 차이가 775만 원. 이건 너무 손해보고 팔았네요. 자, 그러면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8월 7일 성일전자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100만 원이 회수 불가능 대손 처리하게 됐습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은 6만 6천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바로 대손상각비에서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어제나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죠. 자산감소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 108번이죠 이거 100만 원. 자, 대손 충당금 잔액은 6만 6천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6만 6천 원. 나머지는 바로 대손 상각비. 자, 6만 6천 원 뺀 나머지가 얼마예요? 93만 4천 원. 자, 이렇게 해주고 이 거래처 넣어야죠. 성일전자입니다. 나쁜 놈이네. 외상값 먹고 망해버렸어요. 자, 해서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3번 문제 조금 자그마한 함정을 하나 파놨습니다. 여기 걸려들지 않도록 여러분 문제 보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가 함정인가? 자, 8월 15일 광복절날 영업용 승용차의 전조등을 세련 튜닝해서 교체하고 대금 50만 원 중 30만 원 당좌 수표 발행. 그럼 당좌예금이죠. 지급하고 잔액은 당전 발행 약속금으로 지급하다.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차량 유지비 뭐 하고 당좌예금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함정이 어느 거냐면 약속금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차량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차량 운반구의 자산 증가로 처리하라는 소리죠. 그러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 자산 증가로 하라 그랬으니까 수익적 지출이면
뭐 수선비면 수선비 아니면 뭐요 차량 유지비면 차량 유지비 그렇게 하는데 자 그거는 보통 암시를 줍니다. 여기서는 자본적 지출이니까 자산 증가로 해서 차량 운반구 50만 원입니다. 근데 대변에 수표를 발행해서 30만 원은 줬어요. 그러면 당좌예금 30만 원. 자, 왜 이게 함정이냐? 지급하다. 그러면 바로 시간 없고 마음은 조급하고 시험장에 가서는 지급어음 딱 적어 놓습니다. 아웃입니다. 2급은 부분 점수 없어요. 하나 틀리면 다 틀린 겁니다. 지금 이거 상품 매매가 아니죠. 우리 매출채권 매입 채무 쓰는 받을어음, 지급어음,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은 상품 거래일 때만입니다. 이거 외에는 전부 다 아무리 어음을 발행해도 그거는 미지급금입니다. 자, 그래서 어음이 이게 약속어음을 발행했는데 상품이 아닌 우리 승용차를 수리한 거기 때문에 매출채권 매입 채무 지급어음으로 쓸 수가 없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금액은 잔액이 20만 원이죠. 자, 이걸 함정으로 만들어 놨어요. 큰 함정은 아닌데. 자, 거래처 적어야죠. 세련 튜닝. 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여러분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상품 거래가 아닌 건 어음을 발행했더라도. 자, 4번 문제입니다. (8월 24일) 영동상사에서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대금 400만 원. 외상으로 상품을 샀습니다. 근데 약속 기일보다 빨리 지급하게 돼요. 4번이죠. 자, 지급하게 되어 외상 대금이 3% 할인받고 잔액은 보통 예금 통장에서 2차에 지급하다. 매입 할인 계정을 사용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외상값을 갚았습니다. 얼마? 400만 원.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니까 차변에 일단 외상 매입금 적어주세요. 자,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외상 매입금은 자, 거래처 적어야죠. 영동상사입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갚는데 빨리 지급하게 돼서 외상대금의 3%를 할인받았습니다. 요거 상거래상 단골거래처들 저도 이거 지역에서 다닐 때 할인율 딱 회사에서 지정해 준 게 있어요. 의사도 다 알고 있어요. 며칠 내로 갚으면 몇 프로. 자, 그래서 3%를 할인받고 잔액은 보통 예금 통장에서 2차에 지급하다. 매입 할인 계정을 사용해라. 그러니까 차변에 대변이죠. 매입 할인. 매입 할인 얼마? 3%면 3, 4, 12, 12만 원이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 통장에서 줬습니다. 대변에 보통 예금. 자, 12만 원 빼면 300 얼마죠? 나머지 금액 388만 원. 자, 요 매입 할인, 요거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매입액 구할 때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매입의 누리, 매입 할인 세 가지 있죠. 그거 분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요거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매입액 바로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도록 다 프로그램이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빼고 순매입액을 계산하면 되겠구나. 뒤에 가면 그게 나옵니다. 자, 요거 만약에 매입 할인 요거 금액 입력을 안 해버리면 뒤에 결산 문제도 뜰리게끔 이번엔 만들어 놨어요. 자,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5번 문제입니다. 9월 4일 목포 상사의 매출 계약 8월 26일 한 판매 가격 500만 원이 상품을 인도하고 넘겨주고 자, 계약금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중 300만 원은 목포 상사가 발행한 약속 어음으로 받고 나머지 잔액 그러면 그게 150만 원 되나요? 1개월 후에 받기로 하다. 자, 그럼 우선 자, 상품 판 거부터 적겠습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이 발생이죠. 판매한 금액 5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중에 계약금을 50만 원 10% 받은 게 있어요. 그럼 선수금이라는 부채는 이제 사라집니다. 물건 넘겨줬으니까 50만 원. 자, 이 거래처 적어야죠. 목포 상사입니다.
목포상사 적고요. 그럼 나머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차감한 금액 중 300만 원은 목포상사가 발행한 약속업으로 받고, 자, 이건 상품 거래니까 받을 놈 적으면 되겠죠. 그럼 얼마죠? 자, 300만 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약금액 요거까지 하면 350만 원은 해결이 됐고요. 자, 나머지 해결이 안 된 게 얼마죠? 자, 나머지 150만 원. 이거는 1개월 후에 받기로 하다. 그럼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150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500만 원 차변 대변 합계 일치되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거래처 적어야죠, 이거. 자, 받을 놈도 다 적어야 됩니다. 자, 목포상사. 여기도 적고, 여기도 적고. 목포상사가 3개가 거래처 3개가 들어갑니다. 자, 이거 조심해서 거래처 빼먹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6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9월 21일 추석 선물로 홍삼 세트 100만 원을 신용카드, BC카드로 결제하고 구입하여 60만 원은 본사 경리부 직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만 원은 접대를 위하여 거래처 매출처 직원에게 전달하다. 그러니까 홍삼을 샀는데 목적이 두 가지. 직원들한테 주는 게 60만 원 있고 거래처 직원한테 보낸 게 40만 원 접대비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변에 우선 직원한테 준 것부터 복리후생비 얼마죠? 복리후생비 60만 원. 요거 800번 때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전산회계 기업은 다 상거래에 해당되니까 800번 때. 그 다음에 접대비가 요것도 800번 때 813번인가 아마 될 거예요. 여기 811번인가? 자, 40만 원. 그래서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아직 돈이 나간 건 아니죠. 그래서 미지급금 100만 원. 자, 거래처는 나중에 누구한테 돈을 줘야 돼요? BC카드. 여기에 우리가 카드 대금을 납부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자, 7번 문제입니다. 10월 2일 춘천 상사에서 상품 300만 원을 매입하고, 그러면 이거 먼저 적어줄까요? 일단 차변의 상품 금액은 300만 원. 자, 청주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 200만 원을 배서 양도하고, 우리가 갖고 있던 어음을 상품 대금 대신 2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받을 어음 200만 원. 자, 이거 거래처 적어야죠. 누구한테 받았던 거예요? 청주 상사로부터 받았던 거. 청주 상사. 그 다음에 배서양도 하고, 잔액은 당사 발행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다. 자, 우리가 어음을 발행했어요. 지급 어음. 나머지 금액이 100만 원이죠. 자, 이거 거래처 적어야 되는데 지급 어음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춘천 상사. 춘천 상사. 자, 이렇게 적어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8번 문제. 10월 23일 거래처 인천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 500만 원을 만기 전에 거래처 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고 할인료 15만 5천 원을 차감한 금액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다. 단 할인된 어음은 매각거래로 회계 처리함. 앞에서 어음거래, 매각거래, 차익거래 두 가지 했었죠. 어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형태로 하면 차익거래고, 이거는 뭐예요? 아예 팔아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받을 어음이 일단 팔아버렸으니까 그 자산이 없어집니다. 어음 얼마짜리였죠? 네, 500만 원짜리. 자, 이거 누구한테 받았던 거예요? 인천 상사, 거래처 인천 상사 입력을 해주고요. 자, 이거 어음을 할인료 15만 5천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나머지가 얼마예요?
484만 5천 원, 4만 5천 원. 그러면 요 할인료 15만 원은 뭘로 적느냐? 요거 기억나세요? 받을러움을 우리 보통 받을러움 외상 매출금을 묶어서 뭐라 그러죠? 매출채권이라고 그러죠. 매출채권을 어떻게 한 거예요? 팔아버린 거죠. 처분한 손실. 그래서 급전이 필요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 자, 할인료가 15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폐 입력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는 없고요. 상품일 때 아닐 때 이제 어음을 지급했더라도 상품이냐 아니냐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되고, 자 이제 일반적 수정 문제부터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난이도를 자 염려하면서 문제를 봐야 됩니다. 일반 전폐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10월 18일 우리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2천만 원은 6개월 뒤 상환 조건으로 2천만 원을 차입하면서 선이자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기금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 날짜를 일단 조회하세요. 수정 문제는 일단 조회하는 게 이해가 빠를 겁니다. 10월 18일이죠. 10월 18일로 날짜를 조회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2천만 원, 대변의 장기 차입금 2천만 원 돼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는 우리저축은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6개월 뒤 상환 조건이니까 단기 차입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이자 50만 원을 차감했어요. 그러면 선이자 요거 뺀 거, 요거를 빼주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으로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정하고 또 이 사이에 집어넣고 요거 힘드니까 아예 싹 지워버리고 새로 입력하는 게 빠를 겁니다. 자, 우선 요 대변의 장기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으로 수정하고요. 금액은 2천만 원. 자, 요거 일단 수정하면서 거래처는 우리 저축은행 이렇게 해주고, 차변에 자 우선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온 게 이거 다 들어온 게 아니었죠. 선이자를 빼고 들어왔는데 여기는 금액을 잘못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선이자가 50만 원이니까 빼면 1,950만 원. 자, 이렇게 적어야 되고 50만 원 선이자는 이자 비용 50만 원 이렇게 적어야 했던 거다. 이렇게 수정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거래처 빼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수정 문제 2번 문제입니다. (11월 17일) 남산 상사에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대변에 요겁니다. 대변 401번 상품 매출 145만 원. 이거 좀 흐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날짜 조회해서 한번 보세요. 흐려서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자, 외상으로 매출하면서 발생한 운반비 3만 원이 현금 지출이 누락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외상 매출금 145만 원, 대변의 상품 매출, 외상으로 이렇게 팔았는데 운반비 3만 원 지출한 거를 빼먹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운반비는 사실 얘네들하고는 별개예요. 매입할 때 운반비는 상품에 포함해야 되지만 매출할 때는 운반비는 별도로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따로 추가로 하나만 더 입력하면 됩니다. 요 같은 날짜에 가서 차변에 운반비 금액 3만 원이죠. 대변에 현금 3만 원. 그러면 같은 날짜에 분계가 안 뜰 수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같은 날짜이기만 하면 돼요. 전표 번호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계 보면 따로따로 분계될 수 있는데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뭐 정의심스러우면 요거 다 삭제하고 4개를 한꺼번에 다시 다 입력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맞고, 자 이렇게만 해서 요것만 입력해도 맞고,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이제 문제가 결산 정리 사항에
우리가 많이 나왔고 100% 나온다라고 장담했던 대손 충당금 설정 안 나왔습니다. 감가상각비 문제 안 나왔고 소모품에 대한 거 안 나왔고 수익 비용이 이연민 예상 제일 싫어하는 거 요것만 잔뜩 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여기서. 자, 한번 볼까요? 1번 문제부터. 이자 수익 계정에는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간 미경과 이자 15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제가 한번 시산표나 재무상태표 가서 보면 이자 수익이 있고 이자 수익은 수익이 발생이니까 이쪽 대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6만 원 돼 있어요. 이 126만 원 이자 수익 장부에 적어놓은 것 중에는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간 미경과 이자 15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125만 원 중에서 15만 원은 기간 미경과다. 그건 무슨 말이냐? 원래 거 아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준 거에 대해서 이자를 미리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한꺼번에 1년치 이자를. 그러면 요 126만 원에서 15만 원은 어떻게 줘야 된다?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변에 있는 이자 수익이 차변으로 가서 차변에 이자 수익 발생 취소시키는 겁니다. 15만 원. 그리고 그렇다고 돈을 돌려줄 수는 없죠. 그래서 먼저 받았다. 선수.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선수 수익. 금액 15만 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비용 이연 문제입니다. 요거 이해 잘 안 되신 분들은 앞에 이론 설명한 수익비용 이연 예상 다시 한번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봐주시기 바래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요게 아마 가장 하이라이트 아주 비비고 하는 문제입니다. 12월분 영업부서 직원급여 250만 원은 다음 달 5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돈이 없어서 이번 5일만 있다 줄게. 12월 30일에 결산하는데 1월 5일 날 줄게 이런 말입니다. 뭐 직원들 뭐 5일 정도야. 뭐 몇 개월 밀리는 회사도 많은데 뭐 기다리는데 급여에서 차감할 세금 등은 20만 원이다. 직원들 월급 주면서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이게 만약에 월급을 줬다 하면 차변의 급여 금액은 250만 원. 그래 현금으로 줬다. 근데 줄 때 원천징수에서 빼는 게 있죠. 소득세, 뭐 건강보험료. 그래서 예수금 얼마 이렇게 해서 나머지만 통장으로 이체한다든가 현금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준 게 아니에요. 비용으로 12월 30일 결산일 되면 비용이 예상. 직원들 월급은 1월 5일 날 나가지만 돈은 1월 5일 날 나가지만 이 월급은 비용이 언제? 원래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직 준 건 아니니까 뭐예요? 아직 못 줬다. 직원들한테 미지급. 급여는 비용이죠. 미지급 비용 250만 원. 예수금은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서 주지도 않았는데 아직. 줄 때 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도대체 왜 집어넣냐? 급여에서 차감할 세금 등은 20만 원이다. 조금 생각하면 아 이거 예수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금 적고 나머지만 이렇게 적은 사람이 아마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아주 치사하게 함정 파놨습니다. 요거 틀린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예수금 집어넣어 버리면요. 뒤에 줘야 하는 문제 유동부채가 나오는데 그것도 아마 뜰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다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자주 나왔던 문제도 다 빼버렸지만 그 다음에 문제를 다 연결을 시켜놔서 하나 뜰리면 줄줄이 사탕으로 뜰리도록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단 입력해 주면 되고 요 급여 입력할 때 급여도 뭐 500번대, 800번대 막 이렇게 나오면 800번대입니다. 자, 그거 조심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까요? 자, 이것도 수익 비용 이연 및 예상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평화은행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 2천만 원. 2017년 말 만기에 대한 12월분 이자는 2월이라고 하는 게 다음 달을 말합니다. 다음 달 5일 납부할 예정이며 연 이자율은 6%이다. 이자는 월할 계산하고 11월까지 이자는 정확히 계산되었고 되었다고 가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이자부터 계산하겠습니다. 2천만 원 곱하기 연 6%니까 곱하기 0.06이죠. 그럼 얼마예요?
6%면 120만 원이네요. 이게 1년치입니다. 연 이자율이니까. 그럼 나누기 12개월. 그럼 월 얼마예요? 10만 원. 자, 월 이자가 10만 원입니다. 11월까지 이자는 정확하게 계상되었고 다 줬습니다. 자, 근데 12월분 이자를 아직 안 줬어요. 다음 달 5일 날 주는 날인가 봐요. 근데 장부는 오늘 지금 12월 31일이에요. 결산정리 사항이니까. 이자는 다음 달 5일 날 나가지만 이번 12월 달 아직 지급 안 된 12월 달 10만 원은 장부에는 원래 적어놔야 될 거죠. 비용이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적습니다. 금액은 10만 원. 그렇다고 아직 돈은 안 준 거예요. 미지급. 미지급 뭐예요? 비용이잖아요. 미지급 비용 10만 원. 자, 해서 이렇게 계산하고 비용이 예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있고 거기다가 3번도 까다로운데 또 요거까지 또 나왔습니다. 기말 재고 조사 결과 상품 재고액은 1,340만 원이다. 요거 분계 많이 해봐서 이제는 좀 익숙해졌죠. 단 회계 처리 시 구분해서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을 사용하여 입력하시오. 그래서 12월 31일 날 결차 이거 5번입니다. 이거 6번이고요. 결대. 그래서 여기 우리 분계하죠. 상품, 매출 원가, 대변에 상품 해서 요거 이제는 아마 익숙했을 겁니다. 자, 근데 금액이 이제 계산이 문제죠. 그래서 비비고 온 게 지금까지 없었던 게 한번 나온 게 아까 우리 매입 할인 있었죠. 예상 매입금 빨리 갚았다고 12만 원 그 분기한 거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 문제는 뜰릴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상품 매출원가 금액을 계산해서 빼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매출원가 공식이 어떻게 돼요? 기초 상품 재고액 요거죠. 요거 플러스 당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요게 우리 공식이잖아요. 자, 근데 순매입액은 어떻게 구해요? 요 당기 상품 매입액 요건 총 매입액입니다. 매입 할인이 있어요. 그러면 상품 매입액에서 매입 할인을 뺀 게 순매입액입니다. 그래서 기초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그러면 매출원가가 정확히 계산돼서 매출원가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게 매출액이고 상품 매출 7억 4,033만 원. 매출원가를 여기다 넣어줘야 됩니다. 매출원가는 매출액은 수익이고 매출원가는 이건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 차변 이렇게 넣은 겁니다. 자, 대변에 왜 상품 넣은 거냐? 자, 여기 봐요. 기초상품 재고액 1,100만 원 있습니다. 총 매입액 1억 4,458만 원 있는데 매입 할인 12만 원 있으니까 요거는 빼줘야죠. 그래야 순매입액이 나와요. 총 매입액 마이너스 매입액률이 매입 환출은 없고 매입 할인이 있습니다. 요거 뺀 금액. 그 금액에 요 1,100만 원 요거 전체 더하면 기초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지금 없어요. 이거 왜 이러냐? 상품 사올 때 그거 그냥 그대로 다 입력만 하지 이거는 그냥 그대로 수정 손 안 댄 거예요. 왜? 재고 파악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은 연말에 조사합니다. 조사한 금액이 보니까 기말 상품 재고액 1,340만 원이더라. 그러면 요 1억 5,546만 원 요 금액을 1,340만 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거 빼면요. 1억 1,340만 원 빼면 요 금액이 얼마 나오느냐. 자, 여러분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1억 4,206만 원 아니면 계산기로 1,100만 원 플러스 요거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매입 할인액 이거 빼면 얼마예요? 1억 4,446만 원이네. 46만 원. 그러면 기초 1,100만 원 요거 순매입액 두 개 더하면 1억 5,546만 원. 자, 요 금액이 바로 요 금액이에요. 얘는 요거 그냥 자동으로 계산이 돼 있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기말상품 재고액 우리가 조사한 게 1억 3,400만 원. 요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이 얼마예요? 나머지 금액이 1억 4,206만 원이 빼주면, 그러니까 대변에 상품하면 상품이 없어지는 거죠. 어디 갔냐? 팔렸다 이 말이에요. 원가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1억 4,206만 원. 상품 빼주면 1억 5,546만 원에서 매출원가에 해당되는 금액, 기말상품 재고액 1억 3,040만 원 뺀 나머지가 요 매출원가니까 상품 빼주고 상품 매출원가 1억 4,206만 원. 자, 기초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요거 하면 1억 4,206만 원. 매출원가 공식에 대입하면 나옵니다. 자, 요거 입력을 했다. 입력을 하면 요 자리 있죠. 지금 1억 5,546만 원, 이게 1억 1,340만 원. 기말상품 재고액이 정확하게 저 금액으로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볼까요? 자, 제가 한번 입력을 해봤어요. 자, 입력을 했더니 요거는 아까 있던 거 그대로입니다. 기말상품 재고액 문제에 나왔던 그대로 요 금액이 딱 그 분계 요거 상품 매출원가 1억 4,206만 원 대변의 상품 요걸 입력했더니 지가 알아서 딱 바꿔줍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푼 거예요. 그래서 기초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해서 그 매출원가 금액이 여기 1억 4,206만 원. 그러면 총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 여기에 있습니다. 5억 9,827만 원. 어우, 회사 양호하네요. 이 정도면. 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매입 할인이 들어가면서 기존에 없던 거라서 이걸 그냥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준비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되치기 당하는 겁니다. 이거 아마 틀린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합격률이 한 20%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조회 문제입니다. 조회 문제는 예년 수준 정도 나왔어요. 자, 1번 문제 1사분기 1월부터 3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 그러면 기간 검색이 돼야 됩니다. 기간 검색이 되려면 우리가 여기서 자 뭐를 두셔야 되냐면 시산표라든가 그러면 시산표 조회한다고 해서 매달 눈에 다 안 보여요. 재무상태표도 안 나타납니다. 그 현재 시점만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는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 가면 월별로 다 나타납니다. 총계정원장. 그래서 몇 월 비교하는 게 나왔다. 그러면 총계정원장 가서 복리후생비를 검색하면 됩니다. 자, 총계정원장입니다. 월별 가서 1월부터 3월까지죠. 3월.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 811번부터 복리후생비까지. 그러면 여기 복리후생비 떴습니다. 그러면 1월 31만 6,230원, 2월 79만 2천, 3월 103만 7,050원. 밑에는 합계고요. 가장 많은 달 3월 1등, 가장 적은 거 1월. 얘가 3등이네요. 얘가 2등이고. 그러면 103만 7,050원에서 31만 6,230원을 빼면 나머지 금액, 자, 금액 빼면 72만 820원. 72만 82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볼까요? 자, 3월 말 현재 유동부채는 전기말과 대비해 얼마 증가했는가? 자, 이거 조회하려면 여러분들이 유동부채에 대한 거고 작년과 올해 비교하면 재무상태표에 단기, 정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유동부채, 계정과목이 아닌 계정과목일 경우에는 뭐 계정별 원장 가서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할 때는 재무상태표로 가서 보는 게 편합니다. 재무상태표 검색하면 쭉 내려다 보면 유동부채 나타나요. 그래서 5,087만 원, 2015년 단기입니다. 작년 2014년은 3,067만 원. 얼마 증가했는가? 이거 빼주면 되죠. 그러면 빼주면 얼마가 되냐?
20만 원. 근데 유동부채 중에 아까 수익 비용이 이연 뭐 단기 차입금 뭐 그런 거 장기 단기 뭐 바꾼 거 있었죠. 그거 뚫리면 여기서 뚫려버리고 또 뭐 예수금 그 급여 준 거 예수금 넣지 않아도 되는 이건 다른 데서 생긴 거예요. 그거 넣어버리면 예수금이 증가하고 그럼 요 금액이 안 맞아버리고 그러면 당연히 뚫려버립니다. 문제를 다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뚫릴 수도 있고. 자, 됐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3월에 지출된 수도광열비 중 현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런 경우에 어떤 장부를 뒤지면 좋을까? 3월 한 달치 수도광열비니까 월계표로 가세요, 그냥. 월계표 가서 일계표, 월계표 가서 월계표 클릭하고 3월에서 3월까지. 자, 그러면 쭉 가다 보면 여기 수도광열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있죠. 현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 찾을 수 있는 건 1월계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정 과목 중에 수도광열비가 총 얼마 지출되냐면 30만 1,000원 지출됐어요. 그 중에 현금으로 나간 게 16,000원. 나머지는 28만 5천원. 대체라고 돼 있어요. 이건 현금이고 이건 대체. 대체는 뭐냐? 자동이체. 뭐 뭔가 통장에서 빠져나갔다든가. 보통 예금 그런 현금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빠져나갔을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현금이냐 현금이 아니냐 확인할 수 있는 장부는 유일합니다. 자, 1월계표 가서 확인하면 다 뜬다는 거. 자, 이것만 조심하면 되고요. 조회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은데 아까 미리 예고했듯이 결산정리상이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합격률이 좀 낮았던 거를 강조한 이유가 혹시나 이거 먼저 풀어보고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자포자기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난이도가 그렇게 나온 건데 그래도 이걸 기회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상시 나왔던 문제 그걸 중심으로만 해서 달달달 외워서 공부를 하지 마시라는 거. 자, 사람의 암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반복해서 다시 한번 자, 복습 한번 하세요. 자, 수고했습니다.